안녕하세요. 3월의 카미입니다. 오늘은 Geometry for Computational Design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드릴 거고요. 좀 오랜만에 강의를 드리죠. 연말이어서 바빠서 좀 시간 내기가 어렵네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강의는 끊기지 않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저번 시간에 다이나모에서 지오메트리 커널의 개념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레빗이나 라이노나 이런 CAD 소프트웨어에서 진행했었던 모델링 방식과는 좀 다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통해서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법을 들어왔는데요.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그 레빗 같은 데서는 인터페이스가 이미 구축이 돼 있어서 그곳에서 만약에 상자를 만든다. 상자를 만들면은 사람이 원하는 위치에 사람이 원하는 상자의 크기를 지정을 하고 사람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지오메트리가 자유도 높게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컴퓨터의 기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미 뭐 라이노나 레빗 같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편한 기능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객체들을 만들고 그런 객체들을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지정을 할 때는 벡터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들 건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지오메트리 커널이라는 베이직한 가장 근본적인 펀더멘털한 그 근본적인 개념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팅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을 모두 정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벡터라는 개념과 좌표평면, 플레인이라는 좌표평면입니다. 그리고 좌표계라는 이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이 지오메트리 커널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과연 객체를 생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컴퓨팅 관점으로서 좀 더 패러메트릭하게 객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얘기했었던 그 지오메트리 커널이란 개념은 저번 시간에 또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번 시간의 교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오메트리는 커널의 개념을 사용해서 뭔가 계산적으로 제어 가능한 형상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얘기했고 커널은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커널 타입을 앱스트랙트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 저번 시간 교재 보시면은 가장 아래쪽에 여기 쪽에 이제 이 앱스트랙트 타입이라고 벡터 그다음에 바운딩 박스, 토폴로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볼 거는 이 벡터이고요. 그래서 이거 벡터하고 플레인,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렇게 볼 것이고요. defines location and orientation 원점과 그 위치를 정의를 하는 이 abstract 타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로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abstract 타입으로서 어떤 기준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geometry types를 통해서 모델을 작성을 하는 개념이 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프로세스입니다. 그건 차차 다이나모 직접 컨트롤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스트랙트 타입에는 다이나모에서 벡터, 그다음에 좌표평면, 좌표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생성된 형상의 위치나 방향, 공간 문맥, 그러니까 크기나 그 객체 크기나 질량이나 변이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벡터는 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 때 배우셨겠지만 평소 생활에서 활용을 하는 걸로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그 앞에 사거리에서 내가 북쪽을 향하고 있어 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이미 여러분들은 좌표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라는 그 정확한 명시적인 위치는 이 좌표계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쪽 앞 사거리라는 것은 그 좌표계에 존재 있는 평면, 플레인을 의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북쪽으로 향하고 있으는 정확한 방향 벡터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에서 핸드폰 케이스 모델링이나 이제 건축 디자인에서 초고층 빌딩 모델링이나 뭐 비정형 건축 모델링이나 모두 모델링을 할 때는 이러한 그 앱스트랙트 타입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간단히 보여주면은 뭐 이렇습니다. 좌표 평면은 이 하나 말 그대로 이 평면들이 좌표 평면, XY 평면, YZ 평면, XY 평면 뭐 이렇게 평면들이 각각 좌표 평면을 의미하고요. 벡터는 그 좌표 평면 내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통체적으로 X, Y, Z에 대해서 정의가 될 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벡터는 먼저 처음에 벡터 계율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벡터는 방향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위쪽인지 이 방향과 그다음에 크기를 나타내는 객체의 단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얼만큼에서부터 얼만큼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그걸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말씀을 드리면 그 특정 좌표계, 이러한 특정 좌표계 내에서 위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의 위치를 나타내고요. 그 위치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첫 번째 출발점은 XA, YA, ZA로 정의가 되어 있는 포인트입니다. 스타트 포인트가. 엔드 포인트가 이 벡터 AB에 대한 엔드 포인트는 XB, XY, ZB로 정의가 되어 있는 엔드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본다면은 먼저 XB-XY는 이 X와 XA에 대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YB-YA, ZB-ZA에 대한 차이를 뺄셈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이 좌표의 기울어짐, 그리고 위치, 뭐 이런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방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수학 시간 때 배우셨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얘기를 하면은 먼저 제가 얘기했었던 첫 번째 스타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용어로는 베이스라고 하고, 이 벡터의 베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드 포인트는 이 벡터 AB의 팁 포인트 또는 이제 센스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벡터 A와 벡터 B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벡터인 것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벡터는 그 다이나모에서 뭐 다이나모뿐만 아니라 지오메트리의 커널을 사용하는 어떠한 그 객체 개념에서는 항상 방향과 길이를 나타내는 최초의 그 2차원적인 요소입니다. 뭐 저번 시간에 포인트에 대해서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그 좌표에 대한 길이를 나타내게 되는 최초 2차원적인 요소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헬퍼, 이건 또 아까 얘기했었던 abstract 타입과 같은 얘기입니다. 헬퍼라는 이 추상적인 범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벡터는 다이나모에서 생성을 해도 백그라운드 미리 보기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예제에서는 라인을, 이 벡터, 내가 정의한 벡터의 길이에 맞는 라인을 정의를 함으로써 벡터의 길이를 좀 가시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벡터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점에 대한 벡터를 만들 때는 그 벡터 by coordinate라는 by coordinate라는 노드가 있고요. 이 노드를 통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버 슬라이드로 x, y, z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슬라이더로 3개를 놔주고 x, y, z 값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하고 예제와 같이 0.5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이것도 0.5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ormalized는 쉽게 말해서 단위 벡터를 만드는 개념이고,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벡터를 만들었는데도 백그라운드 미리 보기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죠. 이거는 abstract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이나모에서 안 나오도록 설정을 해 놨는 거고요. 이거를 좀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라인이란 요소를 통해서 벡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을 정의를 하고 방향을 설정을 하면은 라인이 그려지는 노드 line.by by start point direction length라는 노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디렉션이 방향이고 곧 벡터를 요구를 한다는 것이 여기 미리 보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이 벡터 방향을 이 디렉션에 넣어주고 스타트 포인트를 정의를 해야겠죠. 저번에 썼었던 포인트 바이 코디네이트라는 xyz 기본값 생겼죠. 이게 일단 디폴트 값이 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0,0,0짜리를 스타트 포인트로 잡고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벡터의 길이에 맞는 라인이 하나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랭스도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랭스를 하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랭스도 마찬가지로 넘버 슬라이드를 통해서 패러메트릭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고요. 그러면은 이거 맞춰서 넘버 슬라이드 조정을 통해서 랭스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5 정도로 정의를 하고 너무 기니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터는 이렇고요. 벡터의 개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여기 normalized라는 그 단위 벡터, 여러분들 수학 시간 때 벡터의 개념을 배웠었죠. 보통 단위 벡터는 그 길이의 방향에 대해서 단위에 대한 뭔가 그 표준적인 것을 만들 때 보통 단위 벡터는 1자리를 썼었는데 이 모델링에서는 단위 벡터를 좀 자유롭게 내가 그린 길이만큼의 단위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직접적으로 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벡터 위에 점을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를 따라 흐르는 점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point.add라는 노드가 있고요.
이 노드는 보시면 add a vector to a point the same as translate 라는 것으로 벡터 방향에 맞는 곳에 점을 추가하는 것인 노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우리가 처음에 이 0,0,0짜리 포인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벡터는 여기서 만들었던 벡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 벡터를 따라 흐르는 점이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벡터 같은 경우에 점이 생성되는 점은 우리가 여기를 예상을 하고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길이 값에 맞는 라인을 하나 만들었고 그 벡터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문제는 점이 여기 생긴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었던 벡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벡터.by coordinates라는 곳에서 0.5, 마이너스 0.1, 0.5라는 XYZ만큼의 길이의 벡터를 하나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벡터는 현재 이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만큼 길이의 끝점으로서 점이 잡히게 된 겁니다. 현재 벡터는 이만큼만 설정이 되어 있고, 방향을 갖는 거는 이 디렉션에서 사용을 해서 길이 값은 여기서 넣어줌으로써 이만큼의 길이를 뽑아준 그 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작성을 할 때는 비록 우리가 디렉션을 여기서 정의를 했다고 해도 이 선의 끝점과 끝점에 연결이 되는 점을 정의를 하고 싶을 때는 특수한 노드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vector normalized 라는 노드고요. 그리고 vector.scale 이란 노드가 많이 사용됩니다. vector.scale 이란 노드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벡터를 여기다가 사실 그때 불린이라고 해서 true, false를 나타내는 노드가 하나가 있었죠. input 노드가. 그 노드를 통해서 여기에 붙여서 true, false로 처리를 해도 되지만 예제에 있는 그대로 저는 이렇게 벡터 normalized 붙여서 단위 벡터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단위 벡터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 단위 벡터로 만든 벡터를 여기에 붙여서 이 벡터의 스케일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스케일 팩터는 현재 디폴트 값이 1로 들어가 있지만 이 라인의 길이와 맞는 이 라인의 길이에 맞는 스케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의 길이 랭스만큼의 넘버 슬라이드를 여기 스케일 팩터에 붙여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포인트, 우리가 정의했었던 포인트.end는 포인트.end의 인풋 노드인 vector to add에 있는 이 인풋 값은 벡터 값이 아니라 벡터 값이 아니라 이 vector.scale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다시 재설정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만큼의 벡터와 그 라인에 맞는 끝점에 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들은 활용이 되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정확히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나중에 저 다이나모에 대한 노드, 특히 비정형 쪽에서 다이나모 자체에서 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통해서 지오메트리에 대한 매스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때, 그럴 때 인터넷을 보시고 어떻게 했는지, 좀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와 유사한 알고리즘이 인터넷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겠죠. 그런 복잡한 노드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런 노드를 보실 때, 그런 노드를 딱 열어서 알고리즘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탁
막힐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사용된 노드고 무슨 노드고 내가 뭘 컨트롤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탁 막히실 텐데 그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이 이런 것들이에요. 벡터.by coordinate가 왜 쓰였고 그다음에 normalized가 왜 쓰였고 벡터.scale은 왜 필요한 거고 point.add는 왜 필요한 거고 direction, length는 왜 필요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게 그렇게 필요했었지 하면서 뭔가 사고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이런 노드들을 하나씩 보면서 좀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비록 만든 건 이 선 하나짜리지만 나중에 좀 더 큰 일을 할 때 부분의 요소로서 사전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저장을 하고 그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다운 받으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벡터. 네,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거는요. 벡터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플레인이라는 좌표 평면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좌표 평면도 마찬가지로 2차원적인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은 이 2차원으로 무한하게 연장되는 평평한 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그림에는 이렇게 사각형 하나가 그려졌지만 이게 아니라 좌표 평면은 이 사각형을 넘어서는 이쪽 방향, 이 x, y 방향 쪽으로 쭉 이어지는 무한한 면인 베이스 플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각형으로 렌더링 되지만 믿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CAD 소프트웨어에서 모델을 만들 때 뭔가 좌표계에 관계가 있는 용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개념 맞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모델 소프트웨어에서는 마찬가지로 커널의 개념인데요. 평면을 만들 때는 어떤 구축면, 특정한 그 구축면, 특히 라이노에서는 그게 이제 C플랜이라고 나와 있고 레빗에서는 작업 기준면이라고 나와 있죠. 워크 플랜이었나? 네, 워크 플랜이라고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게 워크 플랜이고 라이노에서 C 플랜 같은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2차원적인 컨텍스트를 정의를 하고 그 표면에 도면을 작성하죠. 이걸 더 쉽게 우리에 맞게 건축가에 맞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도면을 그리기 전에 먼저 도판 위에 종이를 올려놓잖아요. 이 작업과 같은 개념입니다. 종이를 도판 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도판 위에 종이를 그릴 수가 있고요. 네, 그 개념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라고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좌표 평면은 마찬가지로 방향이 있고 그런 방향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샘플 파일 올려드릴 거고요. 이거 먼저 하나씩 따라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썼던 거하고 똑같네요. 먼저 direction length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하고 마찬가지고 다른 건 이제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라 라는 노드가 추가가 되네요. plane.by origin normal이라는 것을 만들면은 네, 마찬가지로 기준점은 0,0,0을 쓰는 이 좌표 평면을 쓰고요. 그 다음에 노멀은 우리가 아까 만들었었던 이 스케일 값에 맞는 노멀 하면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90도 이 벡터에 맞는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신 건 이 사각형이지만 우리가 깔아놓은 그 도판은
이게 아니라 지금 이쪽 방향으로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면이고요. 이 면에다가 모델을 올려놓게 되면 이 면의 수직 방향에 맞게 생성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레빗이나 라이노에서 작업 기준면이란 개념을 써 보셨으면은 무슨 말씀이신지 바로 아실 겁니다. 이것도 저장을 드리겠습니다. 플레인스 네, 지우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좌표계입니다. 드디어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좌표 평면들은 모두 XYZ에 대한 좌표계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좌표계는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유클리드가 정의한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 유클리드 좌표계 또는 데카르트가 이 유클리드 좌표계를 사용을 해서 카르테시안 좌표계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구현을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 XYZ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 평평한 개념에서 좌표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XYZ가 우리가 알고 있는 XYZ 좌표계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근데 좀 다른 것들이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비정형 건축, 제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 벽이 지붕이 되고 지붕이 바닥이 되고 뭐 이런 희한한 그 좌표계들을 보셨을 텐데,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가 아니라 그거는 다른 좌표계가 있습니다. UVW 좌표계라고. 개념 자체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서 사용을 하게 돼서 나타난 UVW 좌표계인데요. 모델링 좌표계고요.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데카르트 좌표계를 사용을 하는 거고, 데카르트 좌표계는 평평한 바닥,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평평한 바닥, 슬라브 또는 땅을 평평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들어진 XYZ인데, 사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특히 비정형 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막 휘어져서 바닥이 되고 바닥이 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면 자체를 좌표계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이거 설명할 기회가 오겠죠? 네, 그걸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통과 구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원통은 뭐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생겨서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했을 때 Y 값 같은 경우, Z 값 같은 경우는 정의하기가 편하죠. Z 값은 어차피 수직 값이니까. 근데 X 값과 Y 값이 어떻게 정의가 되죠? 이 좌표계로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통을 기준으로 좌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원을 따라 흐르는 가로 방향은 X, 원을 따라 흐르는 세로 방향은 Y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X, Y, Z를 지키면서 데카르트 좌표계를 지키면서도 이 원통을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계하고 다른 개념들이 있습니다. 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좀 정형화되어 있는 좌표계고요. 정형화되어 있는 좌표계고, 실린더리컬이나 스페어리컬 같은 정형화되어 있는 좌표고요. 비정형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좌표계가 UVW 좌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서로 다른 좌표계고요. 이 XYZ까지 사용을 하면 서로 4개의 다른 좌표계를 지금 보신 겁니다. 헷갈리시지 않으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특정한 좌표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XYZ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위에서 보셨던 이런 플레인이나 이런 벡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 그 XYZ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어서 그것들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모델을 기준점으로 삼는 좌표계가 필요할 경우는 이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특정한 좌표계를 사용을 하고 또는 UVW 좌표계를 사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인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하나 볼까요? 코디네이트 점 시스템 점 바이 원점 오리진 원점을 기준으로 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좌표계가 하나가 생겼죠. 이런 좌표계가. 이거는 XY, 지금 다이나모에 대한 XY 좌표계하고 같은 좌표계죠. 근데 이것을 원점 이동을 통해서 다른 좌표계를 쓰는 개념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요구하는 건 역시 포인트고요. 포인트를 조합할 때는 포인트 바이 코디네이트 노드를 사용을 하는 것이 편하십니다. 이렇게 갖고 와서 원점을 붙이고요. 어쨌든 지금 원점은 같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보이는 거고요. XYZ에 대해서 넘버 슬라이더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슬라이더로 첫 번째 X값 같은 경우는 0.6으로 하고요. 두 번째 Y값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0.2, 세 번째 Z값 같은 경우에는 0.9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각각 X좌표, Y좌표, Z좌표에 연결시키면 이제부터는 다이나모의 이 기본 좌표계가 아닌 이 포인트에 의해서 정의가 된 좌표계를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모델을 붙일 건 아닌데요. 이걸 설명드리면은 아까 보여줬던 실린더리컬에 대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죠. by cylindrical coordinates라는 노드가 있고요. 이 노드가 바로 이 원통형의 좌표를 만들게 되는, 여긴 특이하게 좌표계인데 라디우스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실린더리컬도 있지만 스피어리컬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 구를 정의하게 되는 좌표계 개념의 노드들이 있습니다. UVW도 UVW 하나 볼까요? 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UV by coordinates 뭐 이런 노드들이 있고요. 아무튼 이런 좌표계의 개념을 통해서 가장 처음에 모델을 작성을 하는 기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이것도 저장을 해서 같이 업로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했네요. 마우스 스크롤 휠을 내리는 느낌이 길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벡터에 대해 설명했고, 다음 시간엔 포인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를 따라 흐르는 포인트, 우리가 방금 여기 벡터의 개념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뭘 의미를 하는지 보시는 눈이 지금 생겼을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아까 UVW 개념이 들어오네요. 여기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UVW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